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할 차례죠?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222페이지 할 차례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들어갈게요. 2로 가시면은 감가수정 할 차례 맞죠? 그죠? 이렇게.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네, 들어갈게요. 222페이지 갑니다. 원가 방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가 방식 들어갑니다.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에서 이제 가격을 구하는 게 가액을 산정하는 게 원가법이거든요. 원가법.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가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누계액을 빼면은 요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그랬죠. 무슨 수정이다? 감가수정. 감가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적상가액, 시상가액을 구해요. 적상가액. 자, 그럼 감가 수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도 내용 연수가 없어요. 내용 연수가 있어요. 있죠. 지나온 연수를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경과 연수라고 하고 남아 있는 연수를 잔존 연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새로 만들었을 때 만약에 건물이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럼 감가가 돼서 3년이 감가가 됐다. 그 매년 100원씩 감가가 됐다면 300원이 누계액이 되겠죠, 그죠? 1,000원에서 300원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700원이 가액이 돼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중요한데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의 무슨 원가를 재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물리, 기능, 경제적 단가를 고려해서 해당 금액을 재도원가에서 그냥 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럼 가산했다가 맞아요? 공제했다가 맞아요? 공제.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긴 시점에 가액을 산정 적정한 작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 정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감가 요인은 저번에 했었죠. 물리, 기능, 경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혹시 넘기셔서 225페이지는 체크가 돼 있나 한번 보세요. 225페이지로 가시면은 225 체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거 이제 225로 가시면은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의 차이점이에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감가상각한다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기업 회계라고 돼 있죠. 그러면 평가 목적이에요, 회계 목적이에요. 얘네들은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죠? 회계 목적이고. 자, 우리는 이제 이 700원을 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건물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계 목적이다, 평가 목적이다. 평가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산의 기초가 우리는 무슨 원가로 잡아요? 재조달 원가로 잡는데 얘네들은 장부상이죠. 그럼 장부 취득가격으로 잡는다. 장부 취득가격으로 잡는다. 취득가격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가 경제적과 법정이라는 내용이 있나요? 내용연수 본다면 얘네들은 순전히 어떤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 아니면 저런 에어컨이나 우리가 선풍기라든지 가치를 매기는 겁니까? 장부상입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죠? 법정 내용연수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이 100만 원으로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10년이 법정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8년째 부서져도 2년이 더 남죠, 그죠? 법정으로 가고 만약에 우리 부동산은 10년인데 8년째 태풍이 와서 부서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우린 법정으로 가요, 경제적으로 가요.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이거 별표로 하나 쳐놓으시는데 관찰감가법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부와 실제가 맞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출장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부상 노후화가 됐다는 건 장부로 알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실제 가서 봐야 됩니까? 봐서 외부적인 상황하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찰관가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수종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요. 하는데 얘네들은 장부상이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수종은 이 현존 물건만 대상으로 가요. 근데 이 회계는 만약에 10년째 법정으로 가는데 8년째에서 부서지면 2년이 더 남죠. 그럼 자산으로서 이제 계상되면 멸실되어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영업경비는 그냥 참고하세요. 잘 안 나오고. 자치기 가시면은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자, 관찰감가법은 장부상이에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주체가 대상 물건의 전체 또는 구성물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서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2번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사항이 세밀하게 관찰될 수는 있죠. 근데 평가사의 경험과 지식이 크게 의존한다고 돼 있죠. 그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감정평가도 강의를 하는데 10년 전에 제 제자하고 작년의 제자는 그됩니까? 경험이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뭐 매스컴을 보니까 뭐 여자들 막 따라다니고 막 성추행하고 막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막 옷이 짧아지니까 치안들이 안 쫓아와요, 여성분들 쫓아와요. 그러면 안 쫓아, 자, 그러면 앞모습 보고 쫓아와요, 뒷모습 보고 쫓아와요. 그럼 앞모습 절대 안 보는데 만약에 딱 온다 그러면 가스통 사지 말고 딱 데리고 환한 데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관찰감가법을 하라 그래요. 무슨 법을 한다? 관찰감가법. 그럼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됩니까? 장부상입니까? 장부상은 25살인데 딱 보니까 50살로 보이는 거야. 그냥 감가가 많이 됐어. 그러면 그냥 세밀하게 관찰해.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죠. 근데 다 들이대면 가는데 어떤 놈이 안 가는 거야.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이 개입돼요. 주관. 이거 잘 나와. 관찰관법은 객관이다, 주관? 주관. 주관에다가 현관 배치라고.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감가수정하는 방법인데 분해법은 아까 건물이 금이 간 거는 무슨 적 감가죠? 물리적.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기능적. 신축상가인데 탄광촌이 폐광된 건 치유할 수가 없죠. 경제적 감가라는 얘기예요. 경제적. 그럼 고칠 수 있다는 치유를 본다면 치유가, 자, 건물이 금이 가면은 치유할 수는 없어요. 치유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비용이 더 나가면 불가능도 하죠. 불가능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뭐 없으면 치유도 가능하지만 또 비용이 많이 나가면 또 불가능도 해요. 불가능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은 치유가 가능하다, 무조건 불가능이다. 불가능해. 탄광촌이 폐광됐다고 해서 그 옮길 수 없잖아요. 그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해서 합산해서 구하는 게 분해법이에요. 그럼 하나만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다 구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그 물리적은 그냥요, 가능, 불가능이 다 있어요. 경제적은요, 불가능만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시냐면, 갑이 가다가 갑돌이가 미친 개를 만났어요. 미친 개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모르고 얘가 미친 개한테 워리 합니다. 그럼 얘는 미친 개한테 그냥요 까불까불해요. 그럼 까불까불하니까 미친 개는 가만히 있어요. 확 물깃밖에 더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불경을 외워. 불경을 외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해법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감가법하고 분해법을 바꿔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관찰감가법은 분해한다는 게 나와야 돼요. 관찰한다는 게 나와야 돼요. 분해는 말 그대로 세분한다는 게 나와야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에 세분한 후 다시 치유 가능과 불가능을 세분해서 각각을 각 별도로 구하고 전부 합산했다 그랬죠. 총액을 다 구하는 게 분해법. 그래서 우리가 또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23페이지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제 나오는데, 자, 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했던 분해법과 관찰감가법을 미리 갔었는데 감가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감가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앞자만 따서 오지선다다 보니까 내관 분심으로 암기를 하는데요. 분심인데 자 내용연수법은 말 그대로 내용연수로 봐요. 장부상. 자 우리가 따라봐요. 정액법. 일정액. 그럼 정액법이라는 것은 일정액씩 감가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100원 하면 300원이 됐으니까 그냥이야 3년이 지났어. 그냥이야 내용연수가 지났어.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장부상과 같아 다를 수도 있어. 그럼 관찰했죠 아까 그죠?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 등으로 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얘네 둘은 잘 안 나와요. 그냥 들어보세요. 시장 추출법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잘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는 게, 자 우리가 내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면 따라서 직접법. 근데 내가 못 구해요. 그러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례에서 가져오는 거를 따라서 간접법. 간접법은 사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례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시장에서 추출했어요. 사례부동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나는 없으면 기능적 감가만큼 임대료가 손실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관 분심하고 앞자만 따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해법이 있으면은 정률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초기에 감가액의 크기를 이제 제가 하면서 정률법은 일정 율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해법은 일정 액식.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하려는 게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이제 가겠는데,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한기금법은 이제 우리가 기가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금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내관 분심이라고 돼 있죠. 5가지가 있는데 내용 요소는 어떤 게 있어요? 정액, 정률, 상한. 그러면 대상부동산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정액법 같은 거고 기계는 정률이거든요. 그럼 내용 연수는 아까 우리는 법정입니까? 물리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로 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물리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으로 유용성이 있느냐 보는 거죠. 탄광촌이 폐광됐으면 신축 상가를 부실 수도 있죠. 근데 건물이 부신다는 자체는 돈을 툭 치면 넘어가요. 기계로 때려 부셔요. 그럼 물리적으로 아직 버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경제적이 중요한 거야. 무슨 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감가 수정할 때는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로 간다, 경제적으로 간다. 이따 문제 잘 풀어야 돼요. 경제적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액법이라는 게 있나요? 정액법.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데 들어갈게요. 예전에 다 한 거지만 이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갈게요. 자, 정액법이라는 것은 액이니까 그냥요 일정 액식이에요. 그럼 매년 일정 유식 감가예요, 일정 액식 감가예요. 액. 이 매년 일정 액식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매년 일정 액식입니다. 액식 감가.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내용 연수가 긴 건물에 적용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예제 문제가 밑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다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걸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매년 일정의 식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적산가액을 구할 때는 뭐에서 뭘 빼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조달원가가 1억이라면 1억 2천만 원이라면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매년 감가액 구하고 경과연수를 곱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했지만 다시 복습 차원에서 재조달원가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자, 우리 물리적으로 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봐요? 물리적으로 버팀 연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잔존 가격을 빼줘요. 얘가 만약에 2천이라면
요 1억이 경제금융수에 대한 감가 총액으로서 우리가 감가할 내용이죠. 그럼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을 알아야 됩니까? 감가액. 그럼 이거는 이따가 계산 방식이 제조달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줘요. 빼주고 자 경과연수만 있어요. 잔존연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 내용연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1억이고 1억 2천이고 얘가 2천만 원이면은 전체가 1억이 되죠. 감가 총액이 되며 경과연수가 2년이고 잔존 8년이면 우리가 자 1억을 10년 나누면 1,000만 원씩이죠. 그러면 1,000만 원씩이라는 자체는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정의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겠죠, 그죠? 그럼 감가 누계액은 요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요. 그럼 경과연수를 곱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요게 1,000만 원이라면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 얼마죠? 2천만 원이 되겠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1억에서 1억 2천에서 2천을 빼야 되죠. 빼면은 적산가액이 얼마가 된다? 1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갈게요. 갑니다. 정해법은 균등상각법이라는 건 매년 똑같이 균등하게 생각하고 직선이라는 건 이제 감가 누계액이 매년 누계액이 정비례해서 증가하니까 직선이라고 하고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그냥이야 일정액씩 감가돼. 그럼 정해법이란 감가 총액을 그 1억을 경제적 내용요소로 평분하죠. 나눠서 매년 감가액을 아까 1,000만 원을 구했어요. 매기간 감가액은 일정하고 감가 누계액은 증가하겠죠. 1,000, 2,000, 3,000. 거기 뒤에 감가액은 매기간 일정하다는 건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건 원래 일정하긴 한데 정률법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감가액은 매기간 일정하다 지워주세요. 지우고 넘기시면은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상한기금법을 얘랑 왜 비교하냐면 얘랑 유사한 게 상한기금법도 매년 일정액씩은 맞아요. 근데 얘는 매년 감가액이 자, 여러분 잡아. 여러분 일단 어렵기 때문에 눈높이로 갈게요. 지금 만약에 지금 얘는 얼마씩 감가액 얘기해봐요. 1,000만 원씩이죠. 그죠? 같이 갑시다. 눈높이로 가야 되니까. 얼마씩? 그럼 창안에다가 1,000만 원씩 10년을 박아놓으면 1억 벌죠. 그럼 이자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얼마? 이자 벌어 안 벌어? 안 벌죠. 그럼 이자 나와 안 나와? 그럼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치기수라는 건 적금 드는 거 아시죠? 그럼 적금을 들면 그냥이야 이자를 타먹어. 정말? 그러면 만약에 950만 원씩 10년이야. 그럼 원래 9,500원을 타게 가야죠. 근데 1억을 타갔어. 그냥이야 적금을 들었어. 따라서 감치기금 계수. 감치기금 계수 곱하거든요. 그럼 얘는 950만 원씩 10년이면서 1억을 타갔다는 건 그냥이야 500만 원의 이자를 먹었어. 그럼 그냥이야 이자가 벌었어. 그럼 이자를 고려 안 했어? 했어. 했죠. 그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냥 이자를 고려하거나 이자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금법 찍으셔야 돼요? 상한기법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 내부적인 거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많이 뛰어요? 굉장히 얘보다 1,000만 원보다 적게 뛰어요? 적게 뛰죠? 자, 할게요. 얘는 얼마씩 매년 감가액이에요? 얘는요? 그러면 상한기법이 그냥요? 감가가 적어요? 많죠? 그럼 과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아까 비용 처리를 했죠? 그럼 비용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죠? 상한기금법은 회계에서는 안 써요. 평가에서만 씁니다. 어디서만 쓴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평가에서만 써서 광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캐면 캘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은행에다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기금법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냥이야 이자가 들어가. 이자가 들어가죠.
아, 좀 대화 좀 합시다. 나 같이 가죠. 같이 눈높이로 갈게. 그죠? 간평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한테는 무조건 안 물어봐. 그냥 이자 나오면 무조건 상환기법 찍어. 알겠죠, 그죠? 나도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지 상환기법이? 양가로 3분의 있어? 그럼 여기는 그냥이야. 이자가 있어. 진짜 있어? 어디 있어? 알았어. 그럼 이건 상환기법까지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감가액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을 하죠. 그래서 은행에다 적금을 들어요. 그죠? 그러면 950씩 원래 10년이면 9,500만 원인데 그냥 약 500만 원의 이자를 먹어. 그러면 면밀히 관찰해 우리가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그 예금을 해갖고 외부 투자했죠? 그러면 내용연수 만료 시에 감가 누계액에 대한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을 원리학계가 각각 대상 금액과 일치하도록 매년 일정 감가액을 950대 띄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적습니까? 그럼 나중에 평가액이 많이 남죠. 많이 나오죠. 그럼 세금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과대평가가 되니까 회계에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죠. 맞아요? 자, 회계는 뭘까요? 우리가 대표이사가 여직원한테 그냥이야 비용 처리를 많이 하라 그래. 근데 얘 많이 할 수 있어? 못해. 못하니까 회계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광산에서만 평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에서 따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2차 과목에 회계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회계가 들어가요. 감정평가는. 왜 회계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아니 회계가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상. 그죠? 회계사 알아요? 공인회계사?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자 나왔다? 그 무슨 기계법 찍어? 상환기법. 아시겠어요? 그 다음 위에 가시면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좀 열심히 좀. 그죠? 내가 여기 있는 분 말고 동영상 듣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굉장히 성실한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하니까 분위기가 확 안 좋은데 여러분들 말고. 그죠? 말고. 이 동영상 듣는 사람들. 그죠? 너무 공부를 안 해, 연산동은. 그죠? 그래서 내가 짜증나 죽겠어, 진짜. 따라서 정률법. 그럼 일정행시야, 일종유식이야. 유식. 그죠? 그래서 아주 동영상 듣는 분들 아주 그냥 빨리 나와갖고 공부해. 자, 찾았어요? 정률법.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돼야 돼, 학원이.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확 분위기가 되어서 살려가지고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침체돼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스파르타쇼 하고 싶은데 그냥 할게 그냥. 아우 짜증나. 그다음에 정률법. 일정 L식이야, 일정 U식이야. 그 매년 일정 X식이야, 일정 U식이야. 일정 U식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강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와갖고 그런 애착이 없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강의한단 말이에요. 애착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나도 이제 정이 들었잖아. 벌써 몇 월 달이야? 지금 몇 월 달이야 지금? 6월 달이죠? 나도 정 들고 지금 한 6개월 별로 정이 안 들었나 봐. 정이 악한 놈이야. 그래서 이건 아까는 그냥 일정 X식이야. 이건요 일정 U식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매년 일정 U식 감가야. 그 매년 10%씩 감가다 올 수 있죠, 그죠? 10%. 그럼 강의 이거 참여해야 돼, 이거는. 자, 할게요. 1,000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1년 지날수록 그냥입니까? 10%씩 감가입니까? 그러면 1,000원에다가 0.1을 곱하죠? 그럼 얼마가 된다? 100원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1,000원에서 100원을 빼면 얼마가 돼요? 900원이 되죠? 그럼 또 어디다가 10%를 내야 돼요? 900원에다가 10%. 이게 키포인트야. 1,000원에다가 해야 돼? 900원 해야 돼? 그렇지.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90원이 되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 900원에서 90원을 빼면 810원이 되죠?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81원이 되죠? 810원에서 81원을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률이 되겠죠, 그죠? 그 상가액이 똑같아, 상가액이 달라. 잘한다. 그럼 상가액이 체감되죠, 그죠? 이렇게 체감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뛰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건물은 3년 지나고 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 나 좀 소개시켜줘, 나 살게. 건물은 정액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계산 방식이 봐봐.
자, 몇 퍼센트씩 감가요? 그럼 1년 지나면 10%가 날라갔죠. 그럼 그냥요 90%가 남았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죠? 900원이 남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또 거기서 10%가 날라갈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1,000원에다가 해야 돼요. 900원에다가 해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번 시험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뭐냐면 제 조달원가에다가 곱하기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적산가액은 여기다가 1 마이너스 감가율을 하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10% 0.1이니까 0.9가 잔가율이 남죠. 그럼 그것만큼 잠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경관연수를 승해버려요. 맞나요? 그럼 자 할게요. 1,000원이니까 10% 날아가니까 얼마 남았어? 900 남았네.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여기서 또 90%만 남겠네. 그럼 여기다 곱해야 돼? 900원에다 곱해야 돼? 그럼 99, 81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러면 여기다가 0.9 곱하면 여기다가 0.9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남아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우리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초 출제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4년이면 몇 승을 한다? 4승을 하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럼 밑에 이거 해설 봐봐. 예제 문제 봐봐. 예제. 거기 보시면은 제도론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 1억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풀라 그래서 찾으라 그랬지. 1억이라고 돼 있어요? 1억에다가 감가율이 몇 퍼센트예요? 예제 문제. 10%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0.1이니까 0.9가 되겠죠? 몇 년 지났대요? 그럼 4승이죠? 그럼 4번 곱하는 건 거의 다 주어져요. 그럼 0.9의 4승은 몇 점 몇이다? 0.656이라고 돼 있죠? 그럼 1억에다 곱해보면 되거든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요, 일정 율식이죠? 그러면 체감 상각법이라는 거는 100원, 90원, 80원으로 계속 그 체감 상각이 된다는 거고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잔고종합법. 그럼 대상 물건이 매년 일정 액식이야 일정 율로 감가해. 율로. 정률법이란 매년 말에 아직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는 거죠. 일정한 감가율을.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산정되면서 이건 건물이야 기계야. 기계는 반값으로 뚝 떨어지잖아. 그럼 초기에 많이 감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아까 100원하고 우리가 100원, 90원, 81원이니까 그냥야 감가액이 체감해. 매기간 감가액이 감소하네. 근데 감가 누계액은 100원, 90원, 2년이면 190원이죠. 그럼 감가액은 증가할 수 있죠. 감가율은 매기간 일정하다. 이해 갔어? 매년 감가액은 매년 말 잔존가치에다가 정률 감가율을 곱해요. 그럼 적산가격이라는 것은 제도론가의 잔가율이랑 아까 10%면 그냥야 90%가 남어. 4년이면 4승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전체로 본다면 자 보세요. 초기에는 정률법이 제일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쟤네들하고 이제 형평성을 맞기 위해서 억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20%씩 감가다라고 한다면 자 매년 20%씩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1억이라고 한다면 감가가 안 됐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1년에 20%씩입니까? 그럼 1억에다가 0.1을 곱하면 2천만 원이 되죠? 첫 해 2천만 원이 되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1억에서 2천을 빼면 8천만 원이 남죠? 그럼 8천에다가 또 곱하기 0.1을 하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에다가 0.1을 하니까 1600이 되죠? 그럼 1600만 원이라는 자체는 자 보세요. 처음에는 2천이었죠? 그럼 1600이니까 감가액이 체감하죠? 그럼 얘가 제일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2천, 1천, 950 보고 있어요? 그럼 초기에 제일 감가를 많이 하는 애가 누구다? 정률. 그 다음에 정액 상한이죠. 따라서 유례기. 그 어떤 게 제일 많이 감가요? 정률, 정액, 상한기법이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어요? 그럼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스타트.
지금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갈게요. 일단은 기억은 맞죠? 아까 회계 목적은 그냥 해와 감가상각이었어요. 취득가격 잡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도론가를 잡죠. 회계 목적은 감가상각은 간차상각법 인정합니까? 안 하고 수정은요? 그러면 바뀌었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디귿은 맞나요? 정률은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크죠? 해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감가수정은 감가 요인이 세 가지가 뭐 있어요? 물리, 기능, 경제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감가수정할 때는 제가 무슨 영수로 간다랬어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맞는 것만 고르시면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그 226페이지로 가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갈게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갈게요. 요거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도 지금 한 건데, 자, 지금 제가 따라해보세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내관 분시임, 유렉기. 그럼 여기서 없는 거를 고르시면 되죠? 찾아보세요. 여기서 없는 거. 안 되면 이거 칠판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맞히세요. 뭐가 안 들어가죠? 잔여법이 안 들어가나요? 잔여법이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찾았죠, 그죠?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226페이지 가시면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자,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이제 가액이에요.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고 시장성이 많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평가가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천천히 갈게요. 그럼 거래 사례를 가져오는 게 동일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수급권? 동일수급권.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권역으로서 대체관계가 성립되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에요. 동일수급권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내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려는 대상 속해 있고요. 사례가 있다면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인데 없으면 유사 지역이야. 사례가. 그 만약에 연산역에서 없으면 서면역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밑에 산식이 있어요. 산식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의에 보시면 밑에 산식이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비중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비교해서 준한다. 비중 가격.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싶어요. 그럼 그냥이 돼요. 사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래 사례라는 단어가 있죠. 거래 사례. 그래서 거래 사례를 가져와요.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감정 평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래 사례라는 자체는 사례 부동산입니다. 사례 부동산. 자, 그러면은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죠. 그걸 이제 개입되지 않는 걸로 고치는 거를 사정 보종이라고 하고. 자, 사례가 시점이 똑같겠어요. 시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됐던 시점하고 감정 평가의 기준의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만약에 1년 전에 1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려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한다 그러고. 자, 지역이 틀리면 그냥입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개별 요인이 틀리면 개별 요인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요.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도 다 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 들어갑니다. 개별 요인 비교. 면적도 틀리면 면적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걸 구할 때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해서 순서들은 이제 우리 감정평가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가로쳐서 나올 게 이제 이따가 제가 그 문제를 풀 텐데, 자, 이건 가격이기 때문에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그 다음에 사정보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점수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치 형성 요인으로 나와요. 무슨 요인?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그럽니다. 요인 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자, 그럼 갈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라는 게 있죠. 빠서 치시고.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거래사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정보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걸 이따가 집어넣으시죠. 무슨 보정? 사정보정. 두 번째 사정보정 있어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있죠. 그다음에 가액을 산정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프린트를 1번 문제를 옆에다 대고 보시면, 자, 지금 좀 전에 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시하고 가치 형성이면 사정보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요? 옆에다 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실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신 다음에 가는 게 좋아요. 니은은 무슨 보정? 사정보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원가법은 제도원가의 감가수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기억은 감가수정 들어가고 니은은 사정보정 들어가겠죠. 그렇게만 채워놓으세요. 채워놨어요? 수익하는법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마자 2를 보시면은 사례 선택의 기준이라고 돼 있죠. 대표성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데 위물시사로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사례 선택 기준이 있어요. 위치가 그냥이 돼요.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하려면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위치 유사성인데 동일 수구권 내에 있어야 돼요. 무슨 수구권? 그러면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구권 내에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키포인트가 되고,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자, 사례 부동산이 목적 건물인데 대상이 석조 건물이다 그러면 물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물적 유사성을 따집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가시게 되면은 개별 요인이 비교하려면 그냥입니까? 물적으로 유사해야 됩니까? 그럼 대상 부동산이 석조면 사례도 석조 건물로 돼야 되죠. 근데 배분법이라는 예외가 있어요. 배분법을 체크해 보시면은 물적 유사성에 대한 예외인데 이 배분법은 사례 가격을 구합니다. 배분법은. 그래서 배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례 자료나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럼 우리가 사례가 과거의 거래 사례가 사례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예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어요? 있죠. 자, 그럼 어떨까? 만약에 전체가 1억인데 건물도 알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대상 부동산이 토지만 있어요. 근데 토지만 같아요. 뭐만 같다? 그러면 토지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래는 그냥입니까? 물적으로 유사해야 됩니까?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냥입니까? 토지만 유사합니까? 그래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례의 범위를 축소시킬까요? 더 확대시킬까? 확대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 가격을 이렇게 구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전체가 1억인데 건물이 6천만 원이면 1억에서 6천 빼면 4천이죠. 그럼 따라서 공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공제 방식을 모르고 가격 구성비가 70%고 30%면 따라서 30% 비율 방식. 그럼 3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사례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배분법은 거래 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동료용의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을 합계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돼 있죠. 사례 부동산의 동료용의 부분만을 사례로 채택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의 활용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확대시키는 거야? 확대시키는 거죠. 그럼 사례를 또 많이 가지고 오려는 거죠. 배분법은 대상 부동산이 낮을 경우라도 사례 부동산이 건부지를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가 있다.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시간적 유사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시점 수정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간적으로 유사해야 되죠. 시간적 유사성.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례가 1년 전 거면은 신뢰성이 있는데 한 40년이 지난 거는 신뢰성이 없죠. 그럼 시간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 사례에 대한 시점을 따라서 거래 시점. 그럼 내 대상 부동산이 항상 무슨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준 시점. 그래서 우리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려옵니다. 갈게요. 그럼 사례 부동산이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사이에 1년 전이면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거래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 만약에 1년 전, 3년 전이 없어요. 그럼 시점 수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사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사전 보정의 가능성에다도 별표를 한번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형이 동생한테 넘기거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지 못하죠. 근데 원래 선택이 불가능한데 사전 보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건 다 안 된다면 사례가 범위가 좁혀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사례 부동산이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정상 가격으로 보정이 가능한 거래사를 수집해야 된다. 주의할 점 2번의 별표. 만약에 거래사의 가격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었지라도 개입된 사정을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있다. 없다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 거래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었죠.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보통 싸게 넘기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매매 사항입니까? 매매 사항에 대한 수정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거래 사정이 개입된 가격 수준을 그러한 거래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사정 보정률이라는 것은 자, 위에는 그냥입니까? 정상 가격이 올라갑니까? 근데 밑에는 비정상이 있죠? 그래서 100으로 잡고 뭐 10%더 우세하면 10%, 마이너스면 또 마이너스. 그래서 가격이 또 높게 되면 높게, 낮게 되면 낮게는데 밑에 이제 문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갑니다. 자, 사례 부동산이 친척 간의 거래로 정상 가격보다 몇 퍼센트 고가로 거래됐어요. 그러면 위에를 제가 100으로 잡으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100, 10으로 거래가 된 거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있나요?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토지를 1억이라고 한다면 제곱미터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으로 토지를 구입했죠? 그러면 인근의 표준지 핵지보다 고가로 매입됐죠? 그러면 그냥이야 다시 싸게 해야 돼. 싸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표준적인 핵지가 지금 정상 가격이 얼마죠? 8만 원인데 2만 원이 더 비싸게 거래됐죠? 그럼 보증을 해야 되죠? 그럼 아까 그냥입니까? 정상적인 게 올라갑니까? 정상 가격이 얼마였어요? 8만 원이었죠. 그런가요? 그랬더니 얼마에 거래돼서 그 2만 원 더 거래됐네? 그럼 0.8을 여기다가 곱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넘기시면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나요? 시점 수정은 매매 사항이에요? 시장 사항이야? 아까는 사정 보정을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는 건 매매에 대한 사항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시장 사항이야. 그럼 꿀팁. 시점 수정에 시자 들어가지. 매매에 시자 들어가, 시장 상황에 시자 들어가. 그럼 시점 수정은 시장 상황에 나와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의 시점 수정이란 자, 그래서 아까 거래됐던 시점을 따라서 거래 시점. 내가 평가하려는 시점은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럼 뭐를 갖고 오는 거야?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점 수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1년 전이니까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죠.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을 거래 시점의 가격 수준에서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거꾸로 하면 큰일 나. 응? 그러면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 거를 지금 갖고 오는 거죠. 이해 가셨어? 특징.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이 불일치하더라도 자, 1년 전이라도 가격에 변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할까요?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영향이 없으면. 그렇죠? 아니 1년 전인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지금도 1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한편 시점 수정을 완료한 후라고 돼 있죠? 그럼 시점 수정을 완료했다는 거는 무슨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은 다른 정상화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럼 아직은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이에요? 사례 부동산이에요? 사례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죠?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지변, 그래서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 시지변. 자, 그러면 지수는 지수를 갖고 따져요. 자, 항상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하살표에 사례가 올라갑니까?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까? 이 상자는 윗상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례가 내려간다. 그럼 플러스면은 우세, 마이너스면 열세, 알파입니다. 그럼 봐봐. 이 지수법도 이 시점 수정치를 구할 때 대상이 올라가겠죠? 그럼 거래 시점 올라가겠어요? 기준 시점이 올라가겠어요? 기준 시점 올라가죠.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누죠. 그럼 거래됐던 게 100인데 얘가 200이면은 2배 뛰었다는 거예요. 몇 배 뛰었다? 2배.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집가 변동률이나 우리가 변동률 적용법, 변동률법. 그래서 요거는 집가 변동률이나 물가 상승을 보는데 만약에 사례 토지가 만약에 1억이었어요. 근데 집가가 10% 상승했어요. 그럼 1억이에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했죠. 그럼 요거는 그 식을 보시면 1 플러스 R이라는 자체는 요건 변동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지났으니까 1년. 그래서 변동률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요까지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 비교 작업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